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카페 창업 컨텐츠로 이제 저가 커피 전략으로 이제 이 카페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제가 이 주제 잡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저희 뭐 댓글도 달아주시기도 하고 뭐 제 인스타나 저희 채널로 좀 궁금한 걸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커피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또 실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했던 경우에도 커피 금액에 대해서 수강생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금액을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또 아예 이 금액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저가 커피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1,500원, 또 2,000원, 뭐 2,500원까지는 저가라고 생각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2,500원까지 그런 식으로 낮은 금액의 가격대로 커피를 판매하는 전략이 좀 어떠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한번 그 부분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가 커피 전략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할 때 이 저가 커피 전략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원가율 자체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아메리카노 금액은 낮추는데 재료가 똑같다면 원가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두 1kg에 2만원짜리 납품가 기준의 원두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한 잔당 약 500원 정도의 이제 원두가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물론 사용량이나 여러분들이 뭐 세팅 잡는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500원이라고 쳤을 때 아메리카노를 여러분들이 1,500원에 파신다면은 원가율이 33%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500원에 파신다면 원가율이 14%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원가율은 커피만 넣은 거고 뭐 테이크아웃 용기라던가 그 다음 이런 재료 외적인 뭐 세금이라던가 인건비적인 부분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500원에 33%면 일반적으로 음식점들 원가율이 30% 정도라고 하는데 3분의 1 선이라고 하는데 저거 괜찮은 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카페들이 너무나 많이 남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원가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남는 금액 자체도 중요한데, 이 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이 뭐냐면 객단가 자체가 음식점보다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음식 같은 경우는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만 뭐 10,000원, 뭐 20,000원, 뭐 그다음 뭐 객단가가 30,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카페는 객단가가 뭐 디저트랑 같이 껴서 하는 경우에 30,000원이 넘어갈 수 있지만 커피 한 잔만 먹었을 때는 뭐 비싸야 4,000원, 5,000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원가율이 낮아도 그만큼 나한테 떨어지는 마진의 금액 자체가 높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실제 아메리카노는 원가율이 낮은 게 맞고, 그래야 나한테 어느 정도 떨어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여기 시럽이나 파우더가 들어가는 음료들은 원가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노 원가율이 33% 이상이라고 했을 때 다른 바닐라 라떼나 여러 가지 파우더가 들어가거나 시럽이 들어가는 재료들의 원가율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걔네들도 이런 라인으로 저가로 형성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이거로 이어지는 게 방금 말했던 낮은 객단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객단가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예시로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 매장에 들어가셨는데, 첫 번째 아니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들은 아메리카노 3,500원에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음료랑 디저트도 같이 팔다 보니까 전체 객단가는 이거랑은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아메리카노 1,500원으로 여러분들이 월세 100만 원 매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시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3, 4일에 월세가 나오는 거를 기본 매출로 잡거든요. 제가 4일 기준 매출로 25만 원을 잡아봤어요. 이 매장은 월 100만 원 매장은 하루에 적어도 25만 원 정도는 조금 팔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 1,500원으로 설정해서 판매를 하시면 아메리카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166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판매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3,500원은 71잔만 팔면 됩니다.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하루에 166잔을 판매한다는 게 여러분, 물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로만 비교를 했지만 여러분 혼자서 하기가 힘드세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시간별로 사람들이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몰려서 오는 러시타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인건비의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가 인건비의 부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 간단하게 계산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바쁜 타임에만 4시간, 또 주 5일만, 여러분들이 뭐 영업일이 뭐 매일이든 주 6일이든 그건 모르지만 주 5일 고용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의 파트타이머를 주유수단까지 포함해서 최소 월 92만 3,52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가로 하셔가지고 카페가 엄청나게 잘 돼서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그 건수를 쳐내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쁜 프랜차이즈 적
저가 매장이나 좀 개인으로 하시는데 배달 정말 잘 되는 곳 가서 보면은 동시간대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건비의 부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또 다른 문제인데 계속되는 경쟁자의 유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카페는 우리나라에 뭐 10만 개가 지금 있다는데 모두가 다 경쟁 상태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 가격 경쟁으로 하는 경우는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기 힘든 어떠한 뭐 품질적인 부분이나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카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쟁력은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런 실력과 어떠한 기술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싸게 팔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500원에 판다? 옆집에 1,400원에 파는 카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에 뭐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으로 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그냥 좀 더 싼 데로 가거나 그냥 내가 원래 가던 데 가거나 또는 한 번은 여기 가고 한 번은 저기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찢어먹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권에 들어오는 소비층의 유입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보통은 뭐 관광지가 아니면 늘어날 일이 거의 없죠. 거기에 어떤 상가가 들어온다거나 그럼 어느 정도 유입 인구가 항상 고정이 돼 있는데 내가 저가 시장으로 잘 내 파일을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하고 있다가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또 누가 그냥 그대로 차려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가격 경쟁밖에 경쟁력이 없었다 보니까 크게는 금방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가격으로 저가로 나가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쪽으로 또 몰릴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조금 올 수도 있고 매달 약간 왔다 갔다 할 테지만 결국에는 찢어먹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그 상권 자체에 그런 카페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게 되면은 서로가 계속해서 힘든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어떤 컨셉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카페를 하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격 경쟁은 그런 위험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속되는 경쟁자 유입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저가 커피 전략을 할 수 없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높아지는 원가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값싼 재료를 사용하면 되겠죠.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싼 걸 하게 되면 커피도 너무나 퀄리티가 안 좋은 커피를 쓰게 되고 음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시럽이랑 파우더를 섞으면 조금 더 맛있을 수 있는데 파우더를 사용할 단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일 저렴한 시럽을 써야 되고 에이드를 만들더라도 청을 쓰고 싶지만 청을 쓰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가장 저렴한 과일 시럽 같은 걸 쓰게 되고 이렇게 자꾸 싼 거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략 자체가 이 저렴한 가격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건 맞긴 하지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시고 아, 역시 싼 맛 하네, 싼값 하네, 맛이 그래도 별로다, 조금 더 비싸도 뭐 저기서 먹자 이런 손님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커피 같은 경우는 저렴한 커피를 쓰게 되면은 맛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품질적인 거를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낮은 객단가는 요거는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거는 일반 다른 카페들도 마찬가지인 게 음료 하나만 판매해서는 당연히 카페에서의 수익을 창출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일부 높은 가격대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가 카페에서 많이 쓰는 방식들인데 아메리카노는 1,000원, 1,500원에 약간 미끼 상품으로 걸어 놓는데 여러분 가셔가지고 제일 비싼 메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5,000원이 넘는 매장들도 있고 또는 막 4,000원 후반대 가격들이 많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카페로 일단 소비자들을 오게 한 다음에 그 카페 와서 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메리카노도 먹었다가 다음에는 뭐 라떼도 먹어보고 에이드도 먹어보고 다른 뭐 프라페 메뉴들도 먹어볼 수 있잖아요. 또 마음에 들었으면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먹어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일부 높은 가격대를 만들어서 전체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카페들이 쓰시는 디저트나 어떤 뭐 샌드위치와 같은 이 요리류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같은 것들도 금액이 너무 높게 형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음료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같이 끼워서 판매를 한다거나 어떤 세트를 구성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건비 부담은 요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뭐 시간대라던가 그런 인력의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인력 관리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경쟁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강제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권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의 뭐 코너라던가
유입 인구가 가장 많다거나 정류장 앞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경쟁자가 들어와도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가장 좋은 입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경우들이 많죠. 권리금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변수로 배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정말 안 좋은 데서 배달로 하셔가지고 막 수익 많이 얻고 이런 케이스로 나오긴 하지만, 배달이라는 변수는 저도 좋게 바라보지만 수수료로 인해 여러분의 생각보다 마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또 배달로 인한 뭐 사고라던가 배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로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배달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배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분석하시고 수수료 같은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는 저가 커피 전략은 높은 원가율, 그리고 임대료, 높은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의 부담이랑 인력의 관리, 그 다음 추가 경쟁 유입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좋은 커피, 맛있는 음료, 정말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면 제가 저 옆에 있는 저가형 프랜차이즈랑 저보다 비싼 개인 카페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물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낮은 가격에 제공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찾아주실 확률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장사와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 투자를 하고 또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어쨌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 거를 싸게 팔면은 좋겠지,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거를 싸게 팔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야 저거 좋은 거 싸게 판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가 커피, 여기서 말한 저가 커피는 정말 뭐 1,500원, 2,000원, 막 1,400원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파는 카페를 의미합니다. 그런 카페들이 조금 가능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 상권이나 배달 수요가 많은 상권에 저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충분하게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되고, 얼만큼의 인구가 있는지, 내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상 매출을 한번 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 그리고 내가 설정한 원가율, 사람을 얼마나 쓸지, 인건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때 그 매장 하나로 나한테 얼만큼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거를 정말 충분히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거를 싸게 팔겠다, 내가 하는 상권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상권도 아닌데 저렴하게 가보겠다, 옆 카페보단 무조건 싸게 한번 해보겠다, 이제 소비자를 뺏어와 보겠다, 결국엔 다른 카페가 또 생기면 여러분의 소비자를 그 카페가 뺏어갈 거예요. 똑같은 전략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저가 커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상권에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조사해보시고 분석해보시고 결정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애초에 컨셉 자체를 저가로 가는 거는 정말로 많은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조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